안녕하십니까, 김정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 또 모스크바 등 러시아의 눈 소식, 나발리 명예훼손 취소 소식, 또 중단된 러시아의 시위, 또 나발리 부인 율리아에 관한 소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눈 소식입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2월 초 내린 눈이 142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이 내린 날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지방기상청에 의하면 적설량이 58에서 59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눈이 이런 정도의 적설량을 보일 때가 있었죠. 러시아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노리스크에서는 블리자드 현상, 눈보라가 이제 눈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집채만한 눈덩이들이 세상을 덮어버릴 듯이 많이 쌓인 그런 모습들이 조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접경한 벨라루스 역시 눈폭탄을 하고 있습니다. 모길요프라는 도시는 아마 제일 많이 눈이 내린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5일 러시아는 독일, 스웨덴, 폴란드 세 나라의 주 러시아 외교관 한 명씩을 추방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8일 이 세 나라 외교부가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으로 하겠다. 그래서 각각 한 명씩의 외교관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그런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 촉구 시위에 이 세 나라 외교관이 한 명씩 시위에 참석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복 추방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8일 주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 소속 직원 한 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적 기피 인물, 외교적 용어입니다. 지정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전했습니다. 독일의 그 인터넷 방송인 도이체 벨레는 DW라고 하는 그 로고를 쓰는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런 지정을 통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기피 인물로 지정돼서 불러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재국에서 외교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적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 독일 외교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러시아가 지난 5일 주 모스크바 독일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서 유럽 연합국가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렇게 독일은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장관도 자국의 외교관을 러시아가 추방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 보복 차원에서 추방을 했다고 그랬죠. 러시아 대사관 소속 직원 한 명에게 스웨덴을 떠나라 통보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외교부 역시 같은 이유로 포즈나뉴의 영사 직원 한 명을 페르소나로 지정해서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반발했죠. 국영TV를 통해서 독일과 폴란드, 스웨덴의 이번 결정은 근거가 없고 비우호적이다.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그런 우호 관계를 깬 것이다. 또 러시아에 대한 내정 간섭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3국 외교관들이 지난 1월 23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나발리 석방 촉구 불법 시위에 참가했다. 격렬한 그 시위가 있었죠. 23일
첫 번 시위입니다. 나발리 도착하면서 있었던 시위. 여기에 참가했다. 뭐 이렇게 그 외교관을 시위 참가자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3국은 특히 또 독일 외교관은 시위자가 아니고 시위하는데 관찰자로서 나간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말하자면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시위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발리 구속과 관련해서 EU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지난번에 러시아도 방문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EU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이체벨레 방송은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조치로서 러시아와 독일 간의 최대 그 경제 현안이죠. 노드 스트림 2, 이 해저 가스관 사업인데요. 이것을 그 중단하겠다,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커지겠죠. 거의 90%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해저 가스관 사업은 현재 덴마크 영해를 지나는 147구간, 147km에 해당하는 그 구간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덴마크가 우리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렐 대표 역시 러시아가 스스로 유럽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외교관 추방 사건으로 독일 등 3국이 보조를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만 EU 국가 안에서도 속내는 다소 좀 복잡합니다. 러시아와 독일 간의 최대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지금 말씀드린 노드 스트림 2,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카드로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독일은 이 가스관 사업이 독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가스나 원유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스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EU 국가 중에서 폴란드는 이 러시아와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 러시아에 가스를 들여와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한다면은 러시아의 입김이 유럽에 그 커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왔고, 우크라이나는 또 자기네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세력이 유럽에 커지면 안 되니까. 또 미국도 해외에 이런 그 가스 이거를 수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그런 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이제 돼서 거의 마무리가 될 단계에 왔는데 나발리의 그 인권이 이제 여기에 이제 끼어든 거죠. 나발리를 석방해라.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그 나발리는 반역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나발리에 대한 비인권적, 그리고 나발리 시위자들에 대한 그런 무자비한 그 비인간적 그런 행위에 대해서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결국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나발리에 투옥하고 노드 스트림 2 가스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EU에서 이러한 그 이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업에 이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책으로 이제 나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경제에 민감한 이 가스관 사업의 부문을 EU가 건드린다면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유럽연합하고 관계를 끊고 전쟁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서 그는 그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의 그 생활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준비는 우리는 하고 있다. 타스 통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 격렬했던 야권운동가인 나발리 석방 시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나발리 팀은 4일 주말 반정부 시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눈보라와 혹한 속에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봄 또는 여름이 다가올 무렵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렌타인데이 지난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그런 형태로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문을 SNS를 통해서 나발리 팀이 했습니다. 나발리의 오른팔 레오니드 볼코프, 아까 말씀드렸던 수배는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라트비아에 머물면서 SNS로 시위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은 평상으로 돌아갔지만 러시아 동부지역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후레쉬, 폭죽, 랜턴 등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야간에 소규모 시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이러한 그 문자를 눈밭에 새기거나 아니면은 조명을 비추거나 티커 테이프, 비디오, 빔 프로젝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시위는 나토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는 거다. 나토에 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 이렇게 강력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위는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쥐와 고양이의 놀이는 더 이상 안 한다. 큰 시위는 이제 잦아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소규모의 시위에 대해서는 느긋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친푸틴 세력, 즉 푸틴의 그 지지 세력이 그 단합을 이제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발리 석방 대규모 시위 소강 상태를 틈타서 본격적으로 잡아들이는 거죠. 나발리 측근들을 잡아들여서 구속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또 수배하고 또 잡아서 연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구류를 시키거나 재판에 회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지금 분주하게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발리 측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볼코프, 이 볼코프를 이제 수배했는데 그 제목은 미성년자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호소한 혐의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시위 장소로 내몰았다. 이러한 그 죄명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배를 내린 그런 상태고요. 또 푸틴 이 정부는 이 압박수단의 하나로 나발리가 독일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호화 생활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발리 독일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지 주요 그 TV 채널 국영 러시아 1TV입니다. 여기에서 8일 나발리가 독일 샤리테 병원에서 태어난 뒤 Внизу около 귀국하기 100 전까지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부부가 Просторная 두 гостиная, 달간 2 머물렀던 дивана, телевизор, на столе 그 свежие 빌라를 фрукты. Архитектор 공개했습니다. родом из польского Гданьска. 영상을 Показывает фотографию со знаменитым постояльцем. 나발리가 거주했던 독일 호화 빌라는 하루 머무는데 Первый 530 этаж — это 2 роскошные 530 спальни 유로. с террасой, где по 우리돈 вечерам, 71만 если 원 погода 가격이네. хорошая, виден 전망 закат на 좋은 фоне 거실, города. Есть своя 수영장과 кухня с 벽난로, кофемашиной, набором голландского 또 чая и подарочной 침실, бутылкой местного вина. 뭐 И, конечно 마사지 же, Раз уж 욕조, во всех сказках про ом, злых султанов всегда 300 смотрят на то, 평방, какой 300 у правителя туалет, могу вам 메타에 сказать, здесь он 우리나라 не 한 90평 золотой. 정도 되는 Похож, честно говоря, 빌라인데 блестит, но не так.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Зато по всем законам жанра 두 есть 달이면 что 3만 можно 유로에 изменить. 달한다. Как все 이렇게. начинает пениться и бурлить. 그럼 이걸 어떻게 취재했느냐? Как говорит пациент, 러시아 1TV가 이걸 Огромный бассейн, 방영했는데 спа-зона, 러시아 массажный кабинет, 일티비는 이렇게 косметологический 얘기했습니다. кабинет, какая-то пели и чаши. 몰래 для 잠입해서 купания. 취재했다. С бассейна можно попасть на улицу, 러시아 в место, 정군 которое 기자 обозначено. 출신 и себя не 아나스타시아 обделил. 10 포고바라는 метров в 기자가 длину, 5 в 여성입니다. ширину. 벨기에 Вода 출신 теплая, 남편 постоянная 이름으로 이 температура 빌라를 26 빌리겠다고 градусов. Есть даже соб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генерир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해서 течения. 실내에 Против 들어갈 수 такого, 있었다. говорят, баттерфляем, 그리고 особенно 몰래 улицу. 카메라로 모두 촬영을 Второй этаж почти в 2 раза больше. Черная гостиная с удобным креслом, где 현지 можно 일부 прилечь, 언론은 отдохнуть. 앞서 Своя 나발리가 библиотека, 폭로한 книги. 푸틴 Есть даже 궁전과 печка в углу, на которую, 호화 правда, но главное 시설로서 достоинство 화제가 — шикарный 됐었는데 вид из окна. 푸틴 Было свой 궁전에 ролик о 뭐 том, что вернется 아쿠아 в Москву. 디스코텍이 Я купил Да. билеты домой. 모드하우스도 있고 воскресенье, 수영장도 17 있고 января, 고가의 я вернусь 연기 в Москву. 정석이 서울도 Песня 있다. Победы. 뭐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На этом же этаже 그 есть 기자가 огромную комнату. Гарнитур идет вдоль всех стен, а посередине стоит небольшой 호화 столик. 푸틴 Выполнена 궁전을 이제 кухня в ярко 현지 일부 언론은 앞서 나발리가 폭로한 푸틴 궁전과 호화 시설 이걸로 화제가 Это шкаф для 되었었는데요. обуви. У нас во 그 Франции 안에 очень 아쿠아 много 디스코텍, обувных магазинов. 모드하우스, 수영장, большие спальни, 국가의 каждый своя 변기, большая кровать, столик для 청소, работы, 스몰. дизайнерские лампы. 뭐 이런 것을 이제 930 евро 공개했었습니다. плюс залог. Владелец просит 거기도 наличными. Навальный жил 나발리도 здесь почти 2 그런 месяца. 궁전 Для 같은 проживания во 그런 Фрайбурге 빌라에 он потратил больше 그래서 30. 두 달을 살았다. 뭐 이렇게 그 나발리를 폄하하고 나발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겠죠. 포포바 기자는 방송에서 나발리는 하루 530유로짜리 고급 빌라 두 달간 머물면서 3만 유로를 썼고 푸틴 궁전 영상 제작을 위해 독일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를 사용했으며 사용료 1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 측은 미국으로부터 임대 신청을 받았다. 사전에 제작 영상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뭐 미국이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이런 것을 방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나발리 측근들은 반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코프는 러시아 인터넷 그 방송이지만은 반체제 성향의 방송으로서 도지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비라는 뜻인데요. 빗줄기 세 개가 이렇게 그어진 것 같은 그런 빨간색 저 인터넷 방송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이 빌라는 나발리가 여기에 머물르긴 했다. 근데 임대료는 총 15,580유로로 사업가 예부게니치 치바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리를 위해서 지불한 것이다. 나발리가 지불한 게 아니고 나발리를 위해서 그의 가까운 사업가가 지불했다. 또 그런 빌라는 장기 임대로 큰 폭의 할인을 받았으며 나발리 부부는 두 달이 아니라 6주간 머물렀다. 그런데 러시아 제1TV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블랙 포레스트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볼코프는 그건 내 개인 이름으로 스튜디오를 하나 빌렸고 사용료도 1,800유로를 내가 지불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1TV는 푸틴 궁전 영상에 나온 영상도 어떻게 촬영했느냐, 누구하고 동업을 했느냐, 결국 서방 측의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투로 또 방영을 했죠. 그런데 볼코프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논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투데이, RT라는 로고를 쓰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러시아 투데이 방송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촬영된 시기는 2012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 나발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방영을 했습니다. 러시아 투데이는 음성도 녹취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음성도 같이 녹취를 해서 이것을 같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대화 내용에 나발리 팀의 조직인 반부패 재단의 반정부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영국의 자금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자금 요청을 하자. 이런 방안.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아시르코프 이사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라고 하는 요원으로 추정되는 주 러시아 영국 대사관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하고 아시르코프가 만나는 장면을, 러시아에서요, 장면을 몰래 아마 KGB 요원이 찍은 거겠죠. 또 강하게 러시아에 밝혔습니다. 더구나 나발리가 주도하는 반부패 재단의 블라디미르 아시르코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만 더 많으면 확실히 팀을 확장할 수 있다. 1년에 1천만, 2천만 달러를 지원해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권력 장악을 후원하면 수십억 달러로 보답하겠다. 또 대규모 시위도 가능하다.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러시아 내 정치 경제 엘리트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을 흡수해야 된다. 또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반체제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합리적인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RT라는 방송이 방영을 했는데 은근히 영국이 뒤에서 뒷대를 영국이 대고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 측은 그 대화에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 같은 국제기구하고 좀 접촉을 해봐라. 그런 조언을 해준 것 정도였었죠. 그런 것이 모두 다 이제 나발리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나발리의 흑심, 나발리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발리에 대한 그 인식을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친푸틴 세력은 시위 방법으로서도 결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랄 지역에 예카테린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마랜드라고 하는 대형 그 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서는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을 지원하는 깜짝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회사 건물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주차장에서 푸틴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람들이 새겼습니다. 인간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푸틴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우리의 대통령이다.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푸틴을 지지하는 그런 1999 as 사람들이 president twice, and then 많다고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again and 그런 again. 장면이 Plus, he has SNS를 changed the 통해서 constitution, allowing him to 전해내 stand for president 주고받았습니다. again. This is where Alexei Navalny 또 comes 지난 in. He is 4일에는 an outspoken blogger and anti-corruption campaign. 울리아노프스크 On social media, 대학이라는 Navalny is seeing information he 대학의 says shows the 학생들이 depths of 푸틴 corruption 지지 at the heart of 해시태그 Putin's 챌린저를 Russia. He has 시작했습니다. thousands of supporters prepared to risk arrest as they take 해시태그를 to the streets 통해서 to support him. But 푸틴은 it's what happened in 우리의 August last year 대통령 that's 이런 so 글자를 extraordinary. 퍼뜨리는 거예요. 또 He 그 was on a 밖에 plane in 유니폼을 Siberia, 입고 and 나와서 suddenly he 춤을 fell seriously 춘다든가 ill, very fast. 러시아의 He was rushed 가수 to hospital in Germany for his 미르기즈의 safety. 흥겨운 He lay in a coma 곡을 for 2 갖다가 weeks 크게 and was 틀어서 diagnosed as 거기에 having been 맞춰서 poisoned by a 춤을 nerve 추는 agent 그런 or chemical weapon called Novichok, an allegation the 이렇게 Kremlin 해서 denies.
These 시위가 substances are very 잦아들자 dangerous. A powder or 푸틴 liquid that 측에서는 is so poisonous 강력하게 it can only be 나발리 made in a very 측을 advanced laboratory 억압하는 by 그런 very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발리 측도 온라인 쪽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는 진압 경찰 복장을 한 젊은 남녀 25명이 무차별적으로 시위 진압을 했던 경찰을 규탄하는 플래시몹을 벌였습니다. 다 연행이 됐습니다만 참가자들은 진압 경찰이 눈 위에 자유라고 쓰인 단어를 짓밟아서 없애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무자비한 비인권적인 러시아 경찰 이런 그 내용으로 SNS에 올려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나발리 측 SNS 상에서는 나발리 아내 율리아를 지지하는 빨간색 옷 입기 챌린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문자는 슬퍼하지 마. 모두 잘 될 거야. 이것이 구호입니다. 이 말은 나발리가 지난 2일 법정에서 집행유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자 슬퍼하는 아내 율리아에게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율리아는 빨간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법정 맨 앞줄 일반석에 서 있었습니다. 나발리는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눈물을 훔치는 아내를 향해서 슬퍼하지 마, 모두 잘 될 거야. 슬퍼하지 마, 모두 잘 될 거야. 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재판 광경을 본 나발리 지지자들은 큰 감동,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은 율리아가 법정에서 입던 빨간색 티셔츠를 연상시키는 드레스 코드로 이들 부부 응원에 나섰습니다. 붉은색 꽃과 종이로 만든 하트, 붉은색 목도리를 걸치고 나와서 흰색 리본을 함께 이렇게 잡고 줄지어서는 인간 사슬, 인간띠를 만들어서 나발리아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티셔츠 의상은 물론이고 빨간색 네일, 루즈, 휴대폰 케이스, 빨간 옷,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빨갛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애완견도 빨간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건 마치 벨라루스의 야권 상징기인 백홍백기의 다양한 그 응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벨라루스의 야권 연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그런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흰색 깃발에 이제 가운데 붉은 줄이 간 그 야권 상징하는 백홍백기죠. 이것을 응용한 것처럼 빨간색을 러시아 여성들이 응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징성 있게 시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벨라루스의 시위를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며칠 전 14일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등지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독일로 출국한 나발리 아내 율리아 등 여성들을 위한 시위이기도 하며 정치범의 가족, 또 구속자 가족, 그리고 운동가들의 가족 등등이 여성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 결속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남편 나발리 구속과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당국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리아 역시 당국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그녀 역시 벌금 2만 루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죠. 독일 슈피겔은 율리아가 10일 저녁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방문이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만 앞으로 러시아의 이 푸틴
그 정권이 장기 독재를 얼마나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또한 나발리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유럽의 전체 나아가서 전 세계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또 하나의 이슈를 던져주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옆에 나라 벨라루스의 루카센코의 독재에 항거해서 티아노노프스카야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계속 끈질기게 시위를 벌이며 독재를 견제하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노력이 결국은 러시아에 다시 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상이 비슷한 그런 면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지스토TV의 김정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연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